북한에서의 극형인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어머, 하는데 어떡하니. 한 그때가 99년도였으니까 한 24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소리 하면 여기가 뚝뚝 막히고 좀 죄송해요. 아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가요? 네, 제가 오늘은 최복화 언니를 모셨는데요. 언니와의 인연은 모란봉 클럽에서 시작되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언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5년 차.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최복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5년 됐으면 북한에서 몇 년도에 탈북하신 거죠? 전 탈북한 지 좀 오래됐어요. 99년에 탈북을 했고 네. 이제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한 7년 반 정도 거주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죠. 그래서 그런가요? 왠지 북한 물이 없는 느낌이 듭니다. 밖에 아닙니다. 나가면 북한 사람인지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투? 말투. 그렇죠. 맞습니다. 누구나 겪는 그 말투 때문에 들통나죠, 우리가.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처음에 조심하게. 안녕하세요까지는 괜찮은데 그 그치요. 뒤에부터 안 돼. 그러면 언니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지금 북한 민주화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하는 사업에도 조금 홍보이사로 있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제 기억에는요, 언니? 잘못 기억했나요? 잘 기억한 거 맞죠? 네네. 네, 그러면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 고향은 어디셨죠?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이 고향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부산 분이셨구나. 네. 그러면 무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다가 탈북하시게 된 거죠? 무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무산에는 이제 무산광산연합기업소라는 1급 기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산하에 종합예술선전대가 있고 또 산하 분공장, 분광산마다 이제 기동예술선전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하 분광산 기동예술선전대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노래 지금 현재도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럼 그때 북한에서 가수로 한 몇 년 일하신 거죠? 그게 한 4년 정도? 왜냐면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저에서 활동하러 중학교에서 네. 하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또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추방을 가게 돼요. 북한에서 강제 추방을 가서 이제 그래서 무산에 사시게 된 거예요? 아니 원래 무산에 있는데도 더 산골로 이제 추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머머. 그게 연상림산 사업소라는 그러니까 림업 사업소 있는 데를 추방을 가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학교 졸업에다 왜 4년밖에 활동을 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추방을 가서 대학 졸업하고 추방을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군으로 내려오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4년 정도 하다가 이제 탈북했지요. 무산도 군인데 군에서 더 추방을 되면 어디로 심심 산골에 그냥 가나요? 산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탈북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강제 추방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의 이런 과오로 해서 2번 정도 강제 추방을 당해봤어요. 어머머, 남들은 한 번도 한 번도 하기 힘. 2번 하면은 아유. 그래 갔다가 또 다시 군으로 와요. 근데 사실은 한 번 군으로 산골로 추방돼 가지고 다시 군으로 내려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정말 부모님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2번 추방 갔지만 다시 또 2번 다 이제 군으로 다시 또 군으로 네네 왔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광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선전대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지금 다 고향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는 해 이제 사망하셨죠. 아야. 같은 해 이제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막 살아갈 희망을 잃고 방향이 없이 그러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 해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빠도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좀 그 해는 많이 좀 저한테 힘든 한 그랬을 해였어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만도 기막힌데 또 한 해 오빠까지 돌아가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두 번 다 이제 같은 해, 아버지는 그 해 4월에 돌아가시고 아빠는 10월에 돌아가셨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슬픔 속에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 저는 못 봤어요. 곁에 없었어요. 그 여기서만 장례식 같은 거 참여를 못했어요. 왜요? 그때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외지에 나가 있다가 그때 막 경제난으로 어려우면서 이제 기차들이 제 시간에 다니지 그럼요. 못했어요. 그래서 아유. 연락을 받았지만은 남포로 갔다가 이제 무산으로 오는 기간에 이제 한 이틀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 장례는 다 끝나고 그래왔고 오빠는 이제 또 여러 다른 또 일로 해서 이제 이런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몰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적도 없었고 근데 오빠 일이 겹치면서 그냥 방향을 잃은 거죠, 제가. 그래서 탈북을 오빠 했죠. 사연이 여쭤봐도 되나요? 사실은 오빠는 북한에서의 극형인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떡하니. 한 그때가 99년도였으니까 한 23년, 24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소리하면 여기가 뚝뚝 막히고 좀 아파요. 안 꺼내려고 하셔가지고 왜냐면 한 해 이렇게 돌아가시면 오빠는 젊었을 텐데 29살이었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가장 왕성할 때. 그래서 사실은 오빠는 저한테 그냥 부모 대신이었어요. 저보다 3살 이상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간부로 일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셨어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우리 오빠가 9살 때부터 밥하고 우리 동생들을 빨래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어머머머. 그리고 이제 동생 사랑이 좀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친구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막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오빠하고 동생들 많이 다투지 않아요. 그럼요. 다퉈본 적이 없어요. 오빠가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그 동생 사랑이 너무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 어떤 때는 근데 오빠가 좀 잘생겼어요. 아버지 닮아서. 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오빠 보러 온다고 그 정도로 시샘할 정도로 오빠가 이제 먼저 공개 심판을 하고 뭐 사형에 처한다고 항소기일을 북한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15일에 항소기일을 줘요. 근데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무산군에서 많은 사람들 또 추방을 보낼 때서 양독의 그 금강산인가 그게 새로 이 공간 개발을 하면서 이제 무산군에서 이제 탈북자 가족들 이런 거 색출해 가지고 100세대를 양덕에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끝나면 이제 우리 집도 거기 속해 있는 거죠. 네, 탈북할 당시 제 나이가 26이었어요. 어렸었네요. 근데 26에 이제 그 양덕으로 이제 그 산골로 또 간다면 그때는 엄마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남동생은 그때 이제 속도전 청년돌 때라고 이제 남포 평양 남포 고속도로로 나가 있어가지고 엄마하고 내가 산골에 가게 되면 뭐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길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오신 거예요. 방향을 잃고 그냥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오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오빠 이제 이렇게 사형 집행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근데 그때 99년도에 하도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아마 이제 탈북했다가 한국에 입국하면 그 본인 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오빠가 이제 약간 이런 브로커 역할도 좀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낸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조사 과정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북한에 보고는 되나 봐요. 그런 게 간첩이 있나 봐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김종일이가 어떤 교실을 내렸냐면 북한은 이제 우리가 브로커라고 하지만 북한은 그 법명으로 인신매매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종일이가 인신매매에서도 총성을 울려야 합니다 하는 방침을 내렸어요. 어머, 딱 방침권을.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북한에서 말하면 시범게임인 거죠. 시범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막 각 도에서 그다 함경북도가
완전 집중적으로 막 그 조사를 받을 때여가지고 한 군에서 몇 명씩 했는데 그 밑에 이 오빠가 깔려 있었는 자료가. 근데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오빠가 한 17개월 조사를 받았어요. 꽤 받았네요. 꽤 받았어요. 그게 좀 오빠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니고 이제 뭐 무산군 보위부, 광산 보위부 막 엮어서 이제 무슨 간첩 사건 이런 큰 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에 이제 여성들이 이용됐고, 근데 그 여성들이 북한으로 도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나오고 아예 한국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올려야 합니다. 그게 그 여성들이 나와야 오빠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때 조사하면서 너 무조건 그 여자도 인신매매 팔아먹었다 이렇게 했고, 오빠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하면서 그 여자들이 나오면 무죄를 입증받아야 되는데 무죄를 입증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이제 인신매매로 걸리면서 이제 계속 서류는 쌓이고 하면서 오빠 서류가 밑에 깔린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위로 각 군에서 5명씩 사형 대상자를 뽑으라 하니까 오빠. 밑에서부터 쭉 뽑다 보니까 그 김에 대상자가 걸린 거예요. 이야, 오빠. 근데 기막히다. 기막히게도 딱 인신매매에 딱 그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안 하고 이제 아마 도에 나가서 했대요. 가족들도 불려 나가고 알잖아요, 북한의 사형법은 어떤지. 가족을 앉혀주죠. 어머니 앉아서 이제 피도 튀고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정신을 잃고 완전 그러니까 북한에는 여기에는 좀 그냥 49호 대상 정신병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신질환 환자를 앓은 거죠, 그러면. 그냥 북한 말로 그저 정신병자로 몇 년을 그렇게 그럼요. 앓으셨죠. 자식이 먼저 가는 길도 힘든데 그죠. 내 눈앞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족이 어찌 보면 정말 하루아침 몰락된 건데 그런 가족을 겪으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됐고, 그럼 중국에 가는 것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대웅단 쪽으로 넘었는데 사실은 저희 집이 딱 두만강 옆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북한에서 흔히 말한 도강쟁이, 그 중국에 물건을 팔고 왔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두만강 옆에 집이 있으니까 내가 도강쟁이인 줄 알고 계속 이제 뭐 그 안전부 막 이런데 막 이렇게 신고를 하고 제가 도강을 한다고 막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도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내가 탈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했는데 마침 그때 친구 남편이 대웅단 쪽에 집이 있는 친구가 대웅단으로 시집을 간 친구인데 그 남편이 이제 약간 도강쟁인 거죠.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 친구네가 대웅단에서 무산으로 이사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할 때인데 무조건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갔어요. 무작정? 그날 저녁에 갔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오빠 이제 공개 재판을, 그러니까 무산 군에 딱 역전 앞에 내리면 광산회관이라고 큰 회관이 있어요. 그 회관에서 광산기업소 노동자들을 전체를 모여놓고 공개 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재판 때 그 친구가 같이 가서 나 혼자 가기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잘 알죠. 그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니까. 그래 그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 난 좀 중국에 보내달라. 근데 제가 이제 오빠 그 재판을 받고 집에서 한 이틀을 엄청 심하게 울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와서 하는 소리가 너 차라리 중국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라냐면 그때 제 나이가 26이었잖아요. 다 북한 6.15 말하면 어리지만 북한에 그때 당시 26이면 진짜 홍기를 넘기는 기로에 서는 거예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네. 근데 외삼촌이 그런 게 네가 홍기가 다 찼는데 이제 여기서 누가 너를 시집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선하게 해서 쥐어잡고 살 수 있지만 여자는 가면 북한은 좀 그런 게 있잖아. 가부장적인 거 있어서 그 남자 집에 이렇게 쥐어 살게 되면 네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냐. 중국에 가면 누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가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다음 그 길로 친구네 집에 가서 나 좀 중국에 넘겨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네하고 새벽에 떠난 거죠. 그래서 그냥 대웅단 쪽으로 이제 넘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죄송하지만 인신매매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래 갔는데
그 친구 남편도 이제 당황한 거죠. 그 친구 남편은 인신매매 이런 거 하는 게는 그때 당시는 뭐 희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인데 밀수만 할 때인데 저를 데리고 이제 중국에 대방집에 간 거예요. 근데 무작정 또 무작정 갔네요. 예,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웅단 쪽으로 길을 넘는데 그 차를 타고 지금 가는데 자꾸 어떤 여자분 우리 뒤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따라오지 않때면 그 여자가 그러니까 혹시 중국을 알렸나 봐요.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도 중국에 가고 싶은데 아저씨 나 좀 넘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어떻게 합류가 됐어요 그 여자하고.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대방도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럼요. 한 번도 그런 걸 못했는데 여자 둘이 그 김에 뚝 오니까. 근데 이제 저희 친구가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보내기 아쉬우니까 그 친구도 같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저를 그 집에다 두고 이제 부부간은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대방분이 생각하시다가 자기 아는 분이 있다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령 쪽에다가. 근데 하령 쪽에서 사람이 왔는데 여기를 말하면 그 중국에 하는 림업국 같은데요. 네. 거기서 이제 큰 간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도 우리 넘은 쪽에 이렇게 림업 통나무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통나무 를 나르는 길이 따로 있어요. 보통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은 웬만해서는 잘 사람들이 안 다녀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쪽엔 초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다면 다 초소들 있잖아요. 국경에 그 검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통나무 나르는 그 통로는 위험하긴 하지만 초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길을 아시니까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길까지 갔어요. 그분의 집으로. 그게 한 이틀 3일 묵은 것 같아요. 그래 막 뭐라 하시다가 이제 너는 그때 중국말 잘 모를 때인데 여기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 지도를 딱 봤는데 상해예요. 우리 북한에서 한문을 배우자니까 그게 한문으로 상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를 보고 이제 딱 북한을 봤는데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오래 영원히 살 생각을 안 했었어요. 한 2, 3개월 있다가 마음이 진정되면 도로 나가야지. 정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러지. 나는 이렇게 너무 멀면 나는 도로 북한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멀면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지 않나 못 가겠다고 막 버티니까 그분이 난처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막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수소문을 또 해가지고 진짜 브로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브로커 손에 넘겨줬어요. 어떡해.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 집에 저 같은 사람이 한 5명 있더라고요. 여자가 브로커니까. 그래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간 것이 산동 같은데 먼 산골에 갔어요. 진짜 상해와 더 멀리 들어갔네. 근데 산골이 나는 그런 산골인 줄 몰랐어요. 집을 이렇게 막 흙으로 빚어놓은 집처럼. 그 우리 북한에서 보면 이제 그 꼬장떡이랑 이제 옥수수로 하는 그 잼병처럼 그렇게 동그라진 않는데 이렇게 삼각으로 된 꼬장떡을 먹는 곳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북한에서도 이를 안 먹었는데 내가 중국에 와서 아무리 그렇다고 내 처지가 이렇다고 해도 내가 중국에 와서 이 꼬장떡을 먹고 이 산골에서 내가 이 흙집에서 살려고 여기에 왔을까? 그다음에 안 되겠더라. 난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막 거기서 막 소리 질렀죠. 나는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공안차들도 다니고 하더라. 근데